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서울 지방선거 많이 남았는데 국민의힘 내부도 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주호영 의원도 느닷없이 대구, 갑자기 예, 얘기를 개혁에 하고. 대해서도 예, 얘기를 말하죠. 예. 근데 국민의힘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여파로 이길 거다. 누가 나가도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 때문에 조금 흔들린 건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명이에요. 나경원, 오세훈. 그래서 누가 나가도 이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착각은 자유니까 나경원 후보로 나가도 이기니까 굳이 더 높게 오세훈 시장을 더 경쟁력이 높아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땡큐. 나경원은 잡을 수 있다. 네. 근데 오세훈은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요 스탠스였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은 이 장동혁 체제에서는 오세훈이 나와도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좀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예, 그래서 네. 별 음모론 다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오세훈이 탈당해서 예. 탈당을 한 다음에 예. 이 비율을 지금 당원대 여론조사를 5대 5인데 이게 7대 3으로 고치는 순간에 탈당해가지고 다시 외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거다. 한덕수 그 모델인가요? 한덕수 모델. 예. 안철수 내지는 한덕수 모델로 이제 예. 저도 야.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서. 예. 나경원 후보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만약 나가는 순간 땡큐.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도 어제 저도 막 취재해 보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친장계. 아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내부에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는 장동혁 대표 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겠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언더찐윤, 그 영남 중진 핵심들이 장동혁 우리 말 안 듣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뭐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은 우리가 당에서 한번 커버 쳐주자. 근데 한강버스에 대해서 막 뭐 사고가 있고 뭐 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사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한강에 근처에 안 사는 분들 그리고 한강에 잘 가지 않는 분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내 표의 그 향방에 결정을 주지 않는 한강버스가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한강버스라는 거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했을 때 한강변에 사는 분들에게 유람선을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이 나오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권파라고 구분을 하는데 뭐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이 전부 장동혁 편이다. 한동훈 편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쳐낼 거다. 단계로. 뭐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이 유튜브만 출연하지 중앙 언론이 인터뷰조차 안 해준다. 중앙 언론의 그 저기 뭐야 취급도 못 받는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있었냐 그러면서 유튜브만 나가고 중앙 언론은 출연도 못 하고 있다. 중앙 언론 출연은 전부 한동훈이 한다. 대세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 장동혁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완전히 극강 대결을 하고 있어서 화합하기는 어렵다.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힘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당내에서. 근데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좀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그 중앙 언론에 뭐 인터뷰를 많이 못하거나 그러면 뭐 방송에 등장을 많이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말진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사실 말진들은 기사는 써줄 수 있지만 그 인터뷰까지 등장시켜주기는 어렵잖아요. 데스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못 받는 거고 다만
그게 시간이 한 10년까지 지나면 사실 그 이제 말진 기자들이 아, 올라오고 말진이 데스크 되나요? 네,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장동혁이. 그 미래에는 힘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연말에 유턴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환길 뗏목은 끊어버린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막 난리를 치지만 장동혁의 어떤 그 구심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중심으로 굳히기에 들어가서 내부를 좀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서 내년 선거를 할 텐데 그 외연 확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는 연말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체제로 갈 거다. 비대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제가 저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왜 그렇게 계속 그 구구적인 발언을 하느냐를 두고 네. 봤을 때 그런 교훈을 얻었대요. 이게 지난 대선 때나 뭐 이제 지방선거 뭐 이제 총선 때나 그렇고 이게 우리가 계속 중도 확장해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못 잡았다.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뭉쳐 놓으면은 조금 보수 성향인데 약간 실망해서 좀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김문수 때 그걸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계속 내가 그러면 오른쪽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조금 왼쪽에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올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없이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